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급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울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대전과의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9경기 2무 7패의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팡호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울산이 최근에 이제 클럽 월드컵을 다녀오면서 공식 경기에서 9경기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2무 7패라는 뭐 패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클럽 월드컵도 있지만 리그 성적만 보더라도 그 세 경기를 빼더라도 성적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3백으로 울산이 변경을 했습니다. 3백으로 바꾸면서 최근에 이제 3백 기반에 대한 축구를 김팡호 감독이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대전과의 경기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단 전반전의 내용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가운데 김영권, 왼쪽에 이재희, 그리고 오른쪽에 서명관이 출전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트르아크 선수가 이번에 울산에 새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트르아크가 스위퍼 위치를 하고 김영권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뭐 서명관 이런 선수들이 위치를 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 스위퍼의 왼쪽 스토퍼 이재희, 오른쪽 서명관 3백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우 선수를 높게 올리면서, 그리고 중원에는 보야니치와 이진현, 그리고 백민우 선수 이렇게 세 선수를 위치를 좀 했는데, 이진현 선수는 뭐 왼쪽 윙포워드 혹은 오른쪽 윙포워드도 뛰면서 프리하게 좀 움직여주는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어떻게 풀어나왔는지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왼쪽에 이재익이 있어요. 이재익이 이진현의 사이드에게 볼을 연결해줬지만 이 대전의 높은 위치 블럭에 대해서 3명의 센터백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형 자체는 3일 빌드업 형태에서 앞쪽에 딱 한 명의 꼭지점이 되고 있는 보야니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죠. 3명의 센터백, 지금 7분 19초 중에 잠깐 멈춰보면 지금 후방에 3명의 센터백이 위치를 하고 가운데 보야니치 선수가 위치를 해요. 그에 대해서 대응을 대전이 전방에 4명을 배치하면서 숫자적으로 4대4 동률 상황의 압박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다시 한번 볼을 잡고 공격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4-2-3-1 형태의 수비 형태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대전이에요. 지금도 사이드 쪽으로 볼이 갔을 때 압박이 잘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서명관 선수가 볼을 주기 애매한 볼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어요. 보야니치를 김한서 선수, 대전의 김한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맨투맨 마크 형태로 보야니치 발끝에서 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고, 남현지 공격 자원들에 있는 뭐 서진수라든지 아니면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강현 선수까지 높은 위치 압박을 잘 가져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윙백까지 좀 활용하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울산 선수들만큼 대전 선수들이 울산 지형에서의 압박 형태를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대전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오는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센터백이 한 번에 뒷공간을 침투했는데, 여기서 지금 뒤쪽이 벌어지면서 조현우 골키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볼 처리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문환이 안쪽,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잡은 서진수의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가 됐던 대전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앞선 장면에서 대전이 킥을 할 때 한번 볼게요. 8분 29초, 30초 정도에 다이렉트하게 센터백이 킥을 할 때 지금 울산의 센터백 3명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느린 그림을 살짝 다시 보시면 여기서 킥이 나갈 때 울산의 지역에 지금 이게 8분 33초의 그림이거든요. 울산 진영에 대전 선수들은 4명 있는데 울산은 3명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센터백 3명만 남겨놓고 수비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격으로 가져가고, 사실 이 부분은 대전이 득점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미드필더 복귀가 되지 않았고, 지금 보야니치와 이진현이 겨우 내려와서 미드필더 가담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보야니치 선수는 수비 가담이 늦었고요. 이러면서 대전 입장에서는 아쉬운 슈팅 찬스를 결국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분 20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창근의 롱킥, 서진수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 주고, 이거를 김현호가 사이드로 지금 2대1 상황을 가져왔어요. 사실 여기선 2대1이라는 건 완전하게 상대의 윙어를 눌러줘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센터백과 왼쪽 풀백이 모두 뚫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죠. 숫자적으로도 수적 우위인 수비 상황에서 완전하게 밀려버렸던 이 상황. 네, 이재익이 붙었고 윙백까지 수비 가담했지만 지금 윙백은 수비 가담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울산 선수들을 완전하게 몰아넣고 오른쪽 윙백 강상우의 뒷공간 벌어져 있습니다. 수비 형태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안쪽 동선 미들 지역 아크 정면 열렸고요. 김문환 왼발 슈팅, 조현우 키퍼 선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퀀스가 마무리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멈춰본 17분 28초의 장면을 보면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울산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대전 선수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기로 3명밖에 되지 않아요. 미들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이 붙어버리면서 수비 구조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에릭 선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합을 맞춰주는데 이제는 공수가 전환되는 상황.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보시면 18분 6초쯤에 나왔던 이 데이터 전반 20분이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울산은 슈팅이 단 하나도 없고 유효 슈팅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은 슈팅 6번에 유효 슈팅 3번 유효 슈팅 전환율 50%라는 좋은 공격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울산은 다시 한 번 더 후방 빌드업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천히 상대를 끌어당겨주고 있고 이번에는 3일 빌드업의 기점이 이진현 선수가 되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풀었습니다. 오른쪽에 사이드로 나오면서 풀었고 에릭이 안쪽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이순민의 아주 좋은 커버. 제가 이 두 장면을 왜 붙였냐면 커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두 장면을 연상해서 붙였거든요. 울산이 공격을 당할 때 특히나 강상우 선수의 뒷공간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커버는 정확하게 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효 슈팅까지 내어주게 됐던 장면. 미드필더가 커버를 하지도 못했고 센터백이 거기서 완전하게 커버하지도 못했지만 반대로 대전은 순간적으로 에릭의 동선에 따라서 센터백이 딸려 들어갔어요. 안톤 선수가. 하지만 그 뒤에 공간을 누가 메꿔줬냐? 이순민이 내려오면서 메꿔줬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수비 시에 커버에 대한 부분도 두 팀이 모두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24분의 장면입니다. 대전이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한서의 경합, 김봉수가 세컨드볼을 따냈어요. 그리고 원터치로 들어가면서 김현우 선수에게 슈팅 찬스가 나올 뻔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보면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세컨드볼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건 울산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공중볼에 대한 세컨드볼 싸움을 이 대전 선수들이 굉장히 잘 가져왔고 반면에 울산은 세컨볼 싸움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반전에. 전반 31분 장면입니다. 31분 46초쯤에. 다시 한 번 더 후방 빌드업 시에 3일 빌드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사이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패스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여기도 센터백의 커버. 하지만 이 장면은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에 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오른쪽에서 조금 프리하게 볼을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안쪽 동선으로 볼을 침투시켜서 강상우의 동선에 활용했던 패스였어요. 34분입니다. 지금도 롱킥 유강현의 경합이었어요. 그리고 세컨드볼 다시 가져옵니다. 대전 김봉수죠. 이 장면을 넣은 이유도 사실 이게 지금 세컨드볼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미들 지역에서의 압박 형태의 어떤 미스 그리고 약간의 선수들의 협이 맞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소유권을 내주고 있는 울산이고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36분의 장면인데요. 사이드에서 이진현이 볼을 키핑을 해주고 하지만 대전이 이걸 볼을 따내면서 반대편에 이제 에르난데스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에르난데스가 역습 시에 들어갑니다. 안쪽 드리블 시도 그러면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24초에서 25초에 잠깐 멈춰보면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 박스 안에 울산 선수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 골키퍼까지 9명이고요. 필드 플레이어 8명입니다. 그러면 2명 빼고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박스 안에 대전 선수들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거기에 한 화면에 잡히는 건 김봉수까지 5명, 4명과 박스 안 8명. 뭐 2배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는 대전의 공격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2배의 비효율을 가져가는 울산의 수비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울산이 역습을 당할 때 혹은 수비로 전환이 될 때
정리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네, 과연 이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선수들의 의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뭐 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내려와서 수비까지 해주는 건데 구조적으로는 지금 계속 무너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울산이 선취골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장면이죠. 42분 장면. 대전에 이제 오른쪽에서 김문환의 스로잉부터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 소유권이 김영권이 높은 위치 압박을 가져가면서 소유권을 가져왔고 여기서 이제 대전도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안톤이 너무나도 무리하게 전진을 하면서 공을 뺏으려다가 오히려 지금 에릭 선수에 대한 마크가 비게 됐고 이순민이 내려와서 커버를 했지만 여기서 이순민 선수가 기다리는 판단을 하면서 에릭의 2대1 패스 상황이 내어주게 됐어요. 네, 이명재가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비교적 쉽게 선취골을 만들어낸 울산이었고 비교적 단 한 번의 실수로 슈팅을 내어주면서 실점을 하게 된 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골 장면 44분 36초입니다. 센터백 2명이 와일드하게 지금 터치라인까지 벌리면서 지금 이제 센터백 2명 남기고 양쪽 윙백도 올라가 있고요. 가운데로 이순민 들어가 있습니다. 라볼피아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순민이 들어가서 3백처럼 3명의 빌드업 형태를 만들어주고 지금 양쪽 윙백들은 벌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문환은 지금 높게 올라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 이명재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에르난데스와 같은 라인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김봉수하고 김한선은 중앙 허리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는 3위 빌드업 형태예요. 네, 그러면서 센터백에서 공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볼게요. 김봉수에게 연결이 됐고 김봉수가 킥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 김문환은 사이드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센터백을 데리고 나왔던 움직임, 왼쪽에 이재익을 데리고 나왔던 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센터백 라인이 붕괴되자 반대편에서 올라가 있었던 이명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해결했습니다. 두 팀이 전반전에 대한 내용만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전반전에 슈팅은 울산은 단 하나를 기록했고 대전은 8개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경기 내용이었고 반대로 울산은 이보다 처참할 수 없었던 수비 형태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후반전에 김현욱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대전도 오랜 기간 무승에서 탈출했고 하지만 울산은 오랜 기간 무승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울산의 수비 형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팬들도 알고 감독도 알고 그리고 선수도 알고 있을 텐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판호 감독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크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